배변 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에는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계속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배변을 가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다가 집에 가자마자 한다. 사실 이런 경우에 이런 성향의 아이들 불안이 다소 높고 자기 주장도 있고 고집도 조금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특성의 아이들은 특히 불안이 있다라는 거는 배변이 어려워요, 선생님. 대부분 불안 높은 친구들은 배변 훈련하는 거 조금씩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각기 다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도 있다, 자기주장도 강하다, 불안 플러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배변 훈련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아가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겠다를 선택하는 경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원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변을 참는다라는 거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배변 참는 거보다. 그래서 저는 소변을 참으면은 아가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실제로 좀 짜증을 내는 이유가 예, 소변을 참느라고 이 아이가 그거에 예민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소변을 참고 있는데 이제 참고 있다가 집에 가자마자 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체 이 아이가 소변을 몇 시간을 참는 건지 원에서 몇 시까지 있다 가요? 저희가 지금은 낮잠을 자는데 거의 아침에 9시에 와서 12시까지는 참아요. 한번 화장실 가긴 해요? 낮잠 자기 시작해서는 한 번씩 진짜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는데 생쇼에서 데리고 가요.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요, 선생님? 그 쥐 인형 있고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쥐돌이한테 이제 쉬하는 걸 보여주자. 그러니까 싫대요. 아니야, 아니야 해서도 뭐 쥐돌이는 쉬 잘하는 친구 좋아하는데 한번 보여주자. 얼마나 멋있는지. 그랬더니 쥐돌이 인형을 한번 꼭 안아주더니 그래 하고 가서 어, 계속 쥐 인형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해서 쉬를 정말 근데 먹은 거에 비해서 진짜 조금 싸거든요. 그거 어. 싸고 나가고 그 낮잠 자고 또 쥐돌이랑 가자 했더니 그땐 또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은 많이 싼대요? 소변 양이 많대요? 어머님한테 물어보실 거잖아요. 선생님도 염려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어쩔 때는 집에 바로 안 가고 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가는구나. 늦게 집에 들어 어. 그럼 소변 어떻게 해요? 안 하고요. 안 하고? 어머님도 물어보면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 놀이터에서 그냥 놀더라고요. 음, 그럼 이건 비단 어린이집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소변 참는 행동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부모 상담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대변을 참는 거랑 소변을 참는 건 좀 다르죠. 대변은 참으면 사실 소화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소변을 참는다라는 거는 실제로 되게 힘든 일인데 참는 거거든요. 대부분 어른들 중에 뭐 체질이 또 물을 많이 마시고 먹는 거 대비 소변량이 적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무 소변을 많이 참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 관찰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번에 부모 상담 하실 때 원에서 소변을 안 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머님하고 이제까지 한 번씩 얘기 나눈 거 생각해 보니 하원하고 나서 놀이터 가서 놀고 갈 때까지도 엄마가 중간에 물어봐도 화장실을 괜찮다고 안 간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은 소변을 참는 게 집에서도 조금 습관이 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는 좀 어머님 어떤지 봐주실 수 있겠냐고. 근데 만약에 물어봤더니 엄마가 벌써 집에서도 참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결국에는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계속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 아가의 기질이나 성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히나 내가 재밌는 거 할 때는 재밌는 거 계속 하고 싶어서 안 간다고 할 거고요.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걸 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냥 마려우면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아가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이 향상성에서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성을 깨고라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리 현상을 무시해버리는 대단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아이가 집에서도 자꾸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시간을 좀 정해두고 지금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야. 쉬엄빠빠이 해야 돼. 이거는 모모가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싫어 아니야 라고 하면 엄마 이건 엄마에게 한번 들어주는 거라고 했지? 아까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걸 어른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준,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이나 포인트에서는 어른이 결국에는 조금은 주도권을 갖고 리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로 스스로 화장실 가서 안 앉으려고 한다거나 소변이 분명히 마려운데도 안 가겠다고 하다가 싸는 경우 많죠. 놀다가 참다가 아니라고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여기 코에 막 땀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게 되려 아이의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어른이 아이로 하여금 지금 너는 화장실 가는 선택을 하는 게 너를 위한 알맞은 선택이야. 근데 네가 그 선택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랑 엄마가 시간이 됐을 때는 가주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야. 이제 이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가 저항하고 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정하고 협조하셔서 사실은 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집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아가는 선생님하고 건강하게 분리되는 것부터가 1순위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은 선생님이 다른 친구 도와주는 거지 그걸 네가 인정해야 돼 라는 거를 아가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가는 선생님이 자신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인정함으로써.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화장실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따라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분리 과정이 잘 일어나면 뒤에 선생님이 뭔가 조금 더 리드해야 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가의 행동을 바로잡아줘야 될 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앞에 단계가 일단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시는 게 원에서는 먼저고요. 만약에 소변을 참는 게 집에서도 일어나서 집에서도 문제다라고 여겨진다고 하면 어머님한테 전문가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요런 답변들을 주셨다. 그래서 원에서도 이제 저랑 분리가 잘 일어나면 이어서 하겠지만 소변에 대한 부분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 라는 거를 얘기 나눠보시는 거는 가정하고 연계하고 협조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